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paradies. 전직 북한 고위 인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2019년 11월 18일자로 보냈는데 이것이 2020년 신동아 2월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신동아 제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당신은 문재인에게 속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기에는 전에 북측에 있던 고위 인사가 그쪽에 있다가 나온 입장에서 거기에서 비핵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와는 시각은 다르지만 거의 이 정도면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저는 북한 정권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전 북한 관리입니다. 수십 년 평양에서 일한 사람으로서 북한 정권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2년간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첫 단락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 한 단락을 보고도 우리는 글쓴이의 신분이 어떤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30여 년간 북한 정권에서 근무했다. 북한 관리였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것이 별거 아니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그는 두 번째 문장에서 벌써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수십 년 평양에서 일한 사람이다. 30여 년이라는 것과 수십 년은 다른 것이죠. 분명히 평양에서 일한 기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 정도 되면 북한 정권이 어떤지를 이야기할 그런 경험을 지닌 사람이다. 일단 그렇게 믿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상당히 꾀가 많은 흔히 말해서 두뇌가 비상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글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2년간 비핵화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사실 이 북한 비핵화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온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가 이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세계적 과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단 2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동안에 있었던 일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거두절미하고 해야 할 말만 직설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타입인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을 보면서 그는 적어도 논리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잘 훈련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고심 끝에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존경심을 표명하면서 이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 비핵화 이행이 완수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견해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격식을 갖춘 말과 글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제법, 아니 상당히 고위직이 아닐까, 이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깊은 존경심을 표명하면서 이것이 김정은 독재 치하에 있던 그런 사람이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전 세계의 외교 관리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국회의원이 사소한 모렴치한 짓을 하면 그대로 국회의원직에서 쫓겨납니다.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런 만큼 미국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의회라고 하죠. 우리와는 다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시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공무원계의 관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스스로 명예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 명예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하면서 미국을 빼버렸죠.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가 현재 미국에 있고 미국인으로서 행동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대통령이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고 또 그 재선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대방을 단지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글재주라고 하기보다는 적어도 이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그런 직책이었을 것 같고, 또 서방 세계와의 교류를 경험해 본, 혹은 그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꼭 외교관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외교적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런 능력도 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50여 년 동안 살았으며
정권의 핵심인 노동당에서 30년간 일했습니다. 북한의 김씨 정권은 75년 동안 3대에 걸쳐 통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책은 매우 일관되게 펼쳐져 왔습니다. 저는 북한의 통치자 3명 모두를 경험해 통치자들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으며 김정은의 치명적 약점과 북한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대통령께서 저의 조언을 받아주신다면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글쓴이가 북한 정권에서 30여 년간 근무했고 수십 년 평양에서 일을 했고 북한 관리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 단락에서 북한에서 50여 년 동안 살았다. 이것까지 우리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일했던 것이 정권의 핵심인 노동당에서 30년간 일을 했다. 그리고 그 30년 세월 동안에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를 모두 경험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쓸만한 정보, 귀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이 다음 글을 읽도록 아주 큼직한 미끼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은 김정은의 치명적 약점, 이거 정말 알고 싶죠. 그리고 북한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것 또한 물론 상대가 주는 그 해결책을 덥석 받아들지는 않겠지만 궁금하기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북측의 그 김씨 정권 그들이 75년 3대에 걸쳐서 대부분의 정책이 매우 일관되게 그렇게 펼쳐져 왔다. 이 부분이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은 무려 75년 동안 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왔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귀중한 정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또 각각의 사건에 따라서 북측의 그 정책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김정은이가 불안정한 그 정서의 소유자여서 돌발적인 어떤 짓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돌발적인 것은 물론 좋은 일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은 일관되게 그들이 예를 들어서 적화통일의 목표라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념 통일체 이것으로서는 확고하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자신의 생존과 사회주의 체제의 방패막이로 간주하고 한국을 그의 방식대로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에 비핵화는 영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우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국에서도 물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문재인 씨와 같이 한때나마 보조를 마쳤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은 대단히 색다른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보고 지난 2년을 바쳤기 때문이죠.
분명히 그래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왠지 마음은 찜찜하면서도 신경이 쓰이는 그런 대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들 방식으로 통일한다 하는 것은 분명히 적화통일인 것이죠. 이것이 김정은이의 능동적인 인식이다. 그의 의지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글쓴이는 김정은이의 수동적 인식, 이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포기하면 한국에 흡수된다는 염려와 체제 전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앞에서와 같은 그런 의지가 있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전략을 적화통일 노선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 현실적인 어떤 문제, 그것을 이야기하죠. 김정은은 핵무기를 제거하면 남북 대결에서 경쟁력을 잃고 북한이 한국에 흡수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녔습니다. 자유롭고 번영한 한국이라는 존재가 북한 정권의 큰 위협이기에 한반도를 무력이나 체제 전복, 강압적 수단으로 통일하려는 야욕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로 말을 시작한 다음에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유지한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김정은 집단이 어떻게 빼앗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지금 이 뒤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수동적으로 그들이 숙명처럼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남침, 이 적화 통일의 야욕,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선은 무력으로 뺏겠다. 그러면 전쟁을 하겠죠. 그 다음에 체제 전복을 하겠다. 이거 참 걱정이 되는데 민주화 30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부정하는 그런 집권층이라고 할까, 범여권이라고 할까, 이런 세력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체제 전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으로부터 골마서 무너지는 것이죠. 갑자기 대한민국은 건국된 바가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잘못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생겨난 적이 없다. 지금 우리의 이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체제 전복이다 하는 겁니다. 국가 권력기구를 다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을 깨뜨리고 헌법을 몇 차례나 고치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 기구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이것이 체제 전복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참으로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 나라에 김정은이의 수족이 들어와 있는가? 왜 꼭 그것과 같은 모습이 되어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적의 선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앞으로 50년 동안 통치력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면 북한 주민과
당, 군부로부터 신뢰를 잃어 권력이 위기에 처한다는 것도 압니다. 김씨 정권은 수십 년 동안 핵 개발을 위해 주민을 유린해 왔으며 사회주의 방식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핵 개발과 무력 분야에 자금을 집중 투자해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남으로써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방식의 한반도 통일, 이것은 바로 적화 통일인 것이죠. 그러니 김정일 정권 북측의 그들은 오직 적화 통일, 그것이 목표다. 75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 그 앞에 핵무기가 있으니까 이 핵을 가지고 흥정을 하자, 거래를 하자 하면서 미국 대통령도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더라. 상관없다. 적화 통일하면 된다. 이렇게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정권 물러 터졌다.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이 행한 핵 보유 전략과 전술 매뉴얼을 따릅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25년 동안 구축한 핵 개발 양상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미국과 대통령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 독재자들은 1994년 제네바 합의 체결 이후 25년간 북한을 비핵화하기로 한 적이 없으며 북한의 비핵화란 표현을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김정은과 김정일은 이 모든 것을 선대의 유훈이라고 여깁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함께 이러한 논의를 하고 공부를 하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는 수차 들었을 겁니다. 북한의 고위 공직자였던 사람,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북한 독재자들이 말하는 비핵화의 의미는 미국과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것은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고 보면은 북한 이 김씨 정권이 핵을 갖게 된 거기에는 또다시 민주화 30년 이 세력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30년이 좀 넘었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 민주화 30년은 김영삼 대통령 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민주화 30년 이 북측에게 우리의 이념을 던져버리고 평화 혹은 상대방은 꿈꾸지도 않는 그러한 평화통일 이것을 추구한다 하면서 북측의 문을 열기 시작한 노태우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그때부터 민주화 시대로 보고 이제 민주화 시대의 종언을 선언을 해야 한다. 물론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는 진작 민주화 시대의 종언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김정일은 제네바 합의 체결을 자랑했습니다.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을 벌 수 있었으며 46억 달러 규모의 200만 킬로와트 경수로를 무료로 얻었고 경수로가 완성될 때까지 매년 50만 톤의 중유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은 당시 미국 관리들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과 김씨 가족 체제의 전략과 목표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20년 동안 속았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은 제네바 합의부터 그 의미를 세계와는 다르게 저희들식으로 풀이하고 그저 돈 벌었다. 저 바보들이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줬다. 아니 우리 핵 강국이 되도록 우리를 돈 대주고 밀어주고 있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글쓴이는 과거 미국 정부의 그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좀 듣기 좋아라 하는 소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 그것도 읽어낼 수가 있죠. 이것을 보면은 김정일 정권,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이들은 우리와는 아예 그 머리 구조가 다르다. 우리 한국에서는 경수로를 지어주고 그 중유 이것 때문에 돈을 주고 하면서 어떤 꿈을 꿨습니까? 이제 전쟁은 없을 것이다. 이제 핵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사실 그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걱정을 하지도 않았죠. 또 지금 문재인 씨는 그의 사상을 의심하는 거 이거는 좀 논외로 합시다. 사상이 어떻든 그 상관이 없는데 어떻든 그가 지금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평화를 꿈꾸면서 북한에 돈을 대주고 있다. 전 세계가 이제는 아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뒷구멍으로라도 돈을 대주고 싶다. 정신이 나갔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북 정책을 개발했습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핵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합니다. 주한미군과 미군의 전략적 자산을 철수시켜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반도에서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뿐 아니라 미국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목적은 변함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국이 완전히 손 떼고 멀리 떠나라. 한국과 미국을 완전 분리시키는 거,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은 무엇을 위한 목적인가 하면은 적화통일을 위한 목적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그 중국 시진핑 같은 경우에 이런 사실을 미국이 똑바로 알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냐,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냥 두고 앞으로도 보유해라 이렇게 하고 미국만 철수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중국 너의 뜻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상 그렇다고는 못할 겁니다. 미국이 문재인 씨의 말을 듣고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 비핵화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과 똑같이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데 미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휩쓸려 다녔던 것이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시진핑도 적화 통일을 하는 이것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거기에 동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고 그런 중국은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로 통일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서명을 한 것이지 북한 비핵화에 서명한 것이 아닙니다. 판문점과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모두 미국 대통령을 속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속았다 하는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 그리고 김정은이 이 둘은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미국이 떠나는 것을 이 북한 비핵화라고 말만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장면입니까? 김정은과 문재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자리에서 김정은과 문재인 씨는 트럼프 대통령 보고 당신 언제 떠날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너 언제 핵 폐기할래?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정녕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태까지 세계인들은 어릿광대 노릇을 한 것이다. 오히려 세계인들을 가지고 놀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주지하듯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은 최근 1년 5개월간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폐기하지 않은 반면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목표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거리 로켓도 시험했습니다. 과거보다 더 진화한 핵무기를 생산했습니다. 김정은은 현재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씨하고 김정은이 2년 동안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미국을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을 쫓아냈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비핵화는 남한 비핵화였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비핵화 회담을 한다. 그래서 국민 세금을 가져가고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회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재인 씨는 올해도 그러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평화가 온다. 그런데 이 비핵화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떠나고 한미동맹 깨고 사실은 미국과의 국교도 단절하고 그렇게까지 갔을 때
남한 비핵화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추구했던 그런 남한 비핵화가 되면은 이 땅에 평화가 온다고 하는데 정말 영원한 평화를 추구한 것이냐? 죽어서 맞이하는 평화를 추구한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25년간 김씨 정권과의 협상이 낳은 결과를 살펴보면 대화로는 비핵화를 완성하지 못한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완성이라는 말이 나와서 비핵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째서 완성인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비핵화의 수준, 그것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CVID, 그 수준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조금 특이해서 이것은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중은 항상 강한 리더를 지지합니다. 중국이 한 것처럼 북한을 강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이야기니까 조금 핀트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갑자기 문장이 깨져버렸다. 왜 이런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적어도 글이 한 단락 이상 잘려나간 것 같다. 원래는 썼다가 뺐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그 부분이 빠졌든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 하는 겁니다. 문맥이 뚝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관련 강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게 되면 김정은이는 힘 앞에만 굴복한다. 대화로 되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그런 인간이 아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 또 있죠. 문재인 씨는 힘 앞에만 굴복을 합니다. 그 이외에 어떤 점잖은 방법으로 계약이든 혹은 약속이든 그 무엇도 그냥 단번에 깨버리고 오직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 문재인 씨다. 그러면 김정은이와 문재인 씨는 참 쌍둥이처럼 닮았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극단적 체제의 북한은 광적인 종교 집단과 같습니다. 75년간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2,500만 명의 주민을 외부로부터 고립시켰습니다. 주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처형을 잔인하게 집행했으며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이념을 말살했으며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까지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북측의 독재자들이 어떻게 인간을 학대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민을 통제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경종을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급하다 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김정은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가득합니다. 대통령께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대화의 이면에서 뒤쪽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악용해 핵 위협을 여전히 가합니다. 제재로 북한이 고통받는 것이 미국 탓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장기전을 위해서 자력 갱생을 외칩니다. 백두산과 금강산, 원산에 관광특구 두 곳을 건설해서 그러니까 금강산, 원산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관광 수입으로 제재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이버 해킹을 통해 비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재를 깨는 나라들이 있죠.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벌써 몇 건이 걸렸습니까? 이것은 결국 이런 짓을 하는 정부는 용서해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점점 짙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서한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가장 분명한 전략과 가장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관광사업과 사이버 해킹에 전면적 제재를 가해야 하며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인 심리전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분명한 전략 그리고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려고 노력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칩시다. 문재인 씨는 북한 김정은이의 부하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연히도 정말 김정은이가 살 수 있는 것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마련했다. 그것이죠.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우리 국민은 문재인 씨에게 더 이상 그가 그런 식으로 계속 자기식의 그 대북 정책 이제는 못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관광사업, 사이버 해킹 우리는 북측의 사이버 해킹 폐해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국내에서 이거 제대로 보도된 적 있습니까? 발표한 적 있습니까? 이들이 세계 곳곳에 선거에 관여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금융범죄하고 관련이 됐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어떻든 글을 쓴 이는 심리전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계속하고 관광사업과 사이버 해킹을 완전히 막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도 그런데 심리전 이거 무슨 문재인 씨가 가서 직접 약속했다 하면서 이거 못하게 하고 있죠. 군사적 압박 한미연합훈련 안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박원순 시장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박원순 시장 미국 가서 이거 하지 말자고 했는데 당신은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비자금 원천을 차단하고자 관광 및 불법 사이버 활동에 제재를 실시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관광 및 해킹을 통해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제재를 피하려고 합니다. 백두산 관광지구와 원산 금강산 관광지역을 개발해 2020년부터 관광 수입을 증대함으로써 미국과 장기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 필사적으로 북측에 한국 관광 계획을 보내려고 하죠. 미국과 정면으로 싸워가면서 중국을 거쳐서 우회적으로라도 보내려고 합니다.
요즘 중국 폐렴이 세계적으로 지금 모두들 긴장하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다 하고 있는데 관광객은 직전까지도 보내겠다고 했죠.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가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북한에서 있다가 이제 나온 사람이 될 텐데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라고 함으로써 당사자인 우리 한국을 빼놓고 이야기한다. 이거 참 특이한 부분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북한 경제 부흥을 위한 경제 대표단을 파견하기 바랍니다. 경제 대표단이 심리전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르면 2019년 안에 파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엄청난 경제 발전의 기회가 올 것이고 제재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또한 엘리트 계층이 미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미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돼 경제체제의 변화와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로서는 북측이 어떤지 그 내부 실상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다소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죠. 글쓴이는 북측의 엘리트 계층을 존중하고 중요시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북측에 김정은이만 있다. 나머지는 그들이 김정은이를 추종하든지 아니면은 핍박받든지 이런 부류만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엘리트 계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북한 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비즈니스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 전 세계의 관심이 북한 경제 부흥 계획에 쏠려 선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경제 대표단을 거부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다른 어떤 전임 대통령보다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일을 많이 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보면은 미국 좋고 북한 좋고 그런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죠. 비핵화를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는데 그렇긴 한데 어쩐지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가 하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김정은이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김정은이를 반대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이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심리전입니다. 정보를 담은 전단과 650만 대 스마트폰, DVD, 썸드라이브 TV, 라디오 이것들 전체를 통해서 심리전을 펴는 겁니다. 심리전은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으로 핵폭탄과 동일한 위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대북 풍선 날리기까지도 중단을 시키고 경찰이 나서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북한 싫어하는 일은, 그러니까 김정은이 싫어하는 일은, 또 북한 주민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양쪽 다 막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김씨 왕조는 그간 고립주의를 지향했습니다. 체제를 유지하고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자유를 원합니다. 반인도주의에 화를 내며 억압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를 갈망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 탓에 고통을 겪는다고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북측에도 김정은의 이 전체주의, 일가 독재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죠. 정보 제공과 심리전을 통해 북한 주민이 희망을 갖게 도와줘야 합니다. 김정은이 핵 개발과 호화로운 생활에 돈을 쏟아붓기에 굶주린다는 것을 깨우쳐 줘야 합니다. 정보는 자유세계의 진실을 북한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무지에서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심리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측에 자유세계가 있다. 바깥 세상은 다르다.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세계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그동안 꾸준히 알려왔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것이 딱 그쳤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북한 주민에게는 지옥 같은 생활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문에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핵 개발을 계속하면 핵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줘야 합니다. 정보가 담긴 전단, 이메일을 통해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독재자가 자유주의 이념과 종교의 자유를 박탈했으며 통치자가 인류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체제를 변혁하려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정보를 활용한 심리전은 주민을 억압하는 정권의 환멸을 느끼는 엘리트층과 군부, 주민들이 정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북측에 새로운 정권, 세계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살 수 있는 정권을 세우는 것, 적어도 미국은 이 정도를 목표로 한다. 우리 국민들하고는 뜻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이 북측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시대도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뺏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화통일, 말로 하는 통일, 그게 통하지 않는 곳이다. 75년간 이념체로서 똘똘 뭉쳐온 그들이고 더구나 그것이 한 집안에서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내려온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협약으로는 안 된다. 비핵화만 안 되는 게 아니고 통일 안 된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가 주둔한 지역에 심리전 정보가 쏟아진다면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새로운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북한의 새 정권과 논의해 비핵화와 경제 번영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 한반도가 반쪽으로 나뉘어서 따로 간다 하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문재인 씨다. 아니 민주화 30년 그동안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따지고 보면 집단주의에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그들이 이 길로 몰고 왔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비핵화를 완성하는 좋은 방법은, 이 완성은 CVID로 이해를 하자, 그렇게 말을 했죠. 심리전과 병행해 미국의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한다면 주요 핵시설과 김정은의 집무실을 선제 공격하는 옵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걸 보면 슬슬 이제 김정은 제거 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심리전과 군사력 과시는 대북 정책이 성공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진행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2017년 11월 한국 국회에서 변명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힘의 시대입니다. 평화를 원하면 우리는 늘 강해야 합니다. 세계는 핵 참화로 협박하는 악당 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용의 놀라운 연설을 한 것을 압니다. 이 국회 연설은 우리 모두 기억하고 있죠. 오죽하면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 핵 위협은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중동과 미국 본토 등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시리아, 이란, 이집트, 파키스탄 같은 나라의 무기 및 미사일 확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핵원료, 기술, 이것을 중동의 테러리스트에게 판매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중동의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면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위험에 처합니다. 테러 공격은 9.11 비극보다 더 심각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제는 이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 전쟁을 언제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미 몇 해 전부터 그들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북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이란의 그 테러 집단하고 연결돼 있다. 그런 뉴스가 근래에도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핵민 미사일로 도발하면 전략자산을 북한 주변에 배치하고 미국, 일본, 이스라엘과 공동 군사훈련을 수행해야 하며 북한의 지도부와 핵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직접 이것은 그냥 말이라든지 이것으로 질질 끌면서 더 이상 갈 수 없다 하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공동군사훈련을 미국, 일본, 이스라엘이 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아니다. 왜 한국은 아닐까? 우리는 그러면은 김정은이 이중된가?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현재 우리 정부가 가고 있는 길이 이렇게나 대한민국의 헌정사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었다 하는 데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만 한 것이 아닌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2007년 시리아의 핵시설을 파괴한 게 좋은 예입니다. 선제 공격과 함께
북한의 엘리트층과 군 장성들에게 미국의 강력한 힘과 정보를 알리는 심리전을 펼쳐 통치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효과적인 심리전이 펼쳐지면 군 장성들이 독재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실천 가능한, 사실은 그렇게 진작 그렇게 갔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항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면 소멸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뺏을 수 있죠. 그때쯤에는. 미군과 한미연합군에 대항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미국은 핵시설과 지도부만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리면 반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독재자가 사망하면 미국과 유엔이 새로운 지도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 엘리트층에게 안정감을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어떤 스마트 공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 앞으로 이 전략을 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거의 마지막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 이 글쓴이는 말미에 다시 소위 떡밥을 뿌립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은 궁금해지죠. 북한의 현재 독재자가 사망해도 혼란은 없을 겁니다. 노동당이 모든 권력, 군대, 미디어를 통제하는 체제이므로 당이 새로운 통치자를 선정하고 정부를 안정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김정은이를 제거해도 부담이 별로 없다. 이것은 북한을 국가라고 한다면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에 대한 압제자인 그 독재자를 제거하는 그런 일이다. 또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범죄자를 제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담을 줄여주는 정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북한은 김정은이는 따지면은 북한 집단을 처음 맡은, 맨 처음에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을 도둑질한 김일성의 손자이기 때문에 회사로 치면 설립자의 손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노동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 일당 독재라는 말이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서 공산당, 그들이 이것을 다 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1994년, 2011년 김일성과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노동당 지도부가 권력을 통제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틀간 죽음을 비밀로 유지한 후 상황이 통제된 후에야 사망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습니다. 북한의 독재자를 제거하면 혼란이 생긴다는 이론은 추상적인 것에 그치지만, 그래서 앞에서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아무 부담도 없이 될 일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비상계획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악당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강력한 힘으로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 죽어도 북한은 괜찮다. 나라가 무너지거나 그 안에서 무슨 대단한 어떤 학살이라든지 내전이라든지 이런 거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욱 위험할 것입니다. 75년 독재 정권이 영원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급변 상황 발생 시 북한 엘리트층과 협력할 계획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엘리트층과 경제 발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것과 관련해 저와 제 가족을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삶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끝을 맺었습니다. 후반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북한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사실 세계는 북한 김정은이와 같은 그런 집단이, 그런 세력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데 지금은 특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지구 환경도 어렵고 또 여차하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이 아주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해결하고 가야 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소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깔끔하게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항상 우리가 왕따를 당하는 문재인 씨하고 살아오는 그동안에 한국이 그렇다 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을 배제한 북한 비핵화 이야기, 거의 미국인의 시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씁쓸하죠. 한국이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범여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김정은이를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것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가? 북한이 어떤 곳인가? 과거의 그 노인 세대로부터 이 소위 빨갱이 세대, 거기서부터 대를 이어서 민주화 세력, 이렇게 입으로 전해 받은 그 정보는 어쩌면은 너무 옛 것이다. 지금은 다르다. 그걸 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환상에서 깨어나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여기에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들 대한민국 헌정사를 지키는 국민들은 바로 이 편지가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 공개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고급 정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이 편지를 들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본이다. 이런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우리 손에 들어온 그 순간 이미 그 얼굴이 바뀐 지 한참 지났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정보의 가치는 그것을 어떤 두뇌 소유자가 읽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2020년 초 이 편지가 한국에 왔다. 그것이죠. 이제 많은 것이 바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 주역이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정부부터 썩었다 그러면은 법에 따라서 제대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